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물, 기초 강의로 해서 선물은 주식보다 단순하다라는 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뭐 주식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앞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요 컨텐츠를 갖다 붙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 강의를 통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선물 매매를 한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와 매도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매수, 그죠? 매수, 계속 매수와 매도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도도 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충분히 움직임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물 차트에 보면 사드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사드 신호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고 떨어질 때마다 밑에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도, 매수,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매도 신호대로 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매수, 매도, 매수, 여기서 다시 매수, 매도, 매수. 그러니까 계속 이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뀔 때는 솔직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신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도 칠 때 매도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님들 다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예요.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이 매도면 여기서부터 지금 425, 여기면 4P예요. 4P짜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4P면 100만원이에요. 한 개යක් 가지고 100만원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저희 방에 오시면 이렇게 신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오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아닌데, 자, 아까는 아니고요. 그건 지난주 거고요. 지난주 거고 지금 오늘 겁니다. 태양금속 2개, 그 다음에 클리노믹스나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움직임 나오는데, 이제 슬슬 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그쵸? 올라오는 종목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대감보다는 상승 기대감보다는 하락 위험 때문에 시간으로 매매를 안 하는 거죠. 이슈가 요즘 안 먹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금속. 자, 태양금속 우선주부터 볼게요. 태양금속 우선주는 우리가 잘 매매를 안 하는 종목이죠. 우선주에다가 태양금속은 지금 과열 걸려 있어가지고 30분마다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4번에 걸쳐서 3,080원, 그 다음에 상한가 그냥 가버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아예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태양금속은 자, 태양금속은 오늘 마이너스 3%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 1295원에서 1330원 찍고 그 다음에 쭉 상승세를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조막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시간으로 올려서 다음날 패대기 치는 그런 애들인데, 뭐 오늘 특별히 거래량도 없고 특별한 이슈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부품 쪽에 단조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선주랑 같이 움직여서 이제 튀기는 하는데, 뭐 최근에 튄 적은 거의 없어요. 내일 튀면 뭐 단타 치실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수익 나면 바로바로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금속 조막손 같아요. 조막손. 그죠?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시간으로 올라온 뉴스도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노믹스. 자, 클리노믹스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여기 미국 법인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죠? 긴급 사용 승인.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뉴스가 3시 44분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17,600원 가고 그 다음에 상한가 붙었고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왔는데 FDA 승인이면 뭐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화요일날 18,350원이면 요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정도 되는데 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갖다가 통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8,350원 18,350원에서 시작을 하면 그 이상에서 살짝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FDA 긴급 사용 승인이면 그쵸? FDA 긴급 사용 승인이면 승인을 받은 거면 내일 아침에 조금 세게 뛸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세게 뛰면 오늘 그 위지윅인가요? 위지윅 스튜디오처럼 너무 높게 뜨면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고점에서부터 그냥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슈는 괜찮고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것도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 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상한가 좀 분석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요거 한국파마랑 재난사례 34억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갖다가 막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21%까지 올라왔고 시간으로 9%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내일 움직임 나올 때 보면 내일 움직임은 이제 신고가 다시 칠 것 같고 715원이면 여긴데 715원이면 이건데 작년에 많이 물렸던 매물대죠. 예, 여기를 통과하나 보시고 내일 운 좋으면 800원대도 올 것 같아요. 근데 뭐 동전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고요. 단발로 수익 나면 바로바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국파마 재난설 이슈는 괜찮은데 뭐 그 정도. 예전에 이제 그 재난설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한국파마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한국파마가 지금 오늘도 빠지긴 했지만 이전에 엄청 올라갔어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같이 움직임 나오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동원개발. 자, 동원개발은 건설 쪽이죠. 건설 쪽이고요. 7% 지금 상승 중인데 동원개발도 오늘도 별 이유가 없었는데 장 끝나고 뉴스 떴습니다. 동원개입 동원개발 대단하네. 동원개발 현금 배당 한다네요. 현금 배당, 현물 배당 한다고 그러는데 3.85% 185원씩 주당 현금 배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 약 1883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의 실적을 볼 때는 영업이익만 보시라고 그랬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순이익이나 매출보다는 실제 영업이익이 좋아야지 회사 실적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77% 상승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 여기 보면 5시 3분에 뉴스가 떴죠. 5시 3분 전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5시 3분에 뉴스 뜨고 바로 상한가까지 갔다 왔나요? 5,400원인데 5,400원까지는 못 갔고 5,360원까지 갔다 왔네요. 그쵸? 네, 어쨌든 내일 동원개발. 근데 실적 가지고 올라온 것들, 시간으로 올라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완전히 양분이 돼요. 어떤 거 하나는 보통 실적이라고 보통 얘기 나오는 거 있죠. 특히 시간에서 나오는 실적. 시간에서 나오는 실적은, 시간에서 실적은 다음날 그냥 끝난 거에서 다음날 갭으로 떠가지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증감폭이 77%면 괜찮은 것 같아요. 1883억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70% 높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코로나 상태에서도 잘 영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원개발은 내일 한번 지켜보죠. 자, AP위성.
자, AP위성은 오늘 장중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지금 AP위성 같은 경우는 이 뉴스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AP위성은 이 뉴스가 있었어요. 2시 49분에 한국 차세대 중형위성 3월 발사 2021년 우주 계획 확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AP위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면 안 빼는 차트죠. 이런 차트들은 안 빼는 차트입니다. 물론 이 위에 15,500원을 지키면 더 좋았겠지만은 지금 14,200원 여기서 딱 지키고 있는 차트고요. 내일 15,400원 돌파를 해서 정고를 돌파를 해서 움직임 나오나 지켜보시고요. 지난번에도 AP위성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단일가가 움직임이 나왔었고, 단일가 움직임 끝나자마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3월 달에 또 위성 발사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AP위성은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AP위성 가면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우주항공주 중에서 보면,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5% 올랐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보통 AP위성 뒤따라가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아이퀘스트. 자, 아이퀘스트는 오늘도 단타 쳤죠. 오늘 단타 쳤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와, 26,000원에서 22,400원까지 뺐으면 얼마를 뺀 거예요? 3,600원을 뺀 겁니다. 3,600원을 뺀 건데, 3,600원이면 15%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상한가에서 종가가 지금 12%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는데, 와, 막판에 엄청나게 던진 겁니다. ERP 관련하는 거고, AI, 솔루션 만드는 회사죠. 그죠? ERP 전문 기업인데, 신규 상장 순환매라고 보시면 돼요. 신규 상장주 지금, PB파마가 상 들어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선진비티 사이언스, 걔네들 계속 움직임 나오는 것처럼, 아이퀘스트도 신규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신규주가 같이 움직일 때는 순서를 정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슷한 때에 상장을 했던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가 빠질 때는,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규주가 이제 한번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 들어올 때 단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T로보티스. 자, T로보티스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지금 46만 주인데 시간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60만 주 정도 거래됐네요. 아닌가? 26,000주 거래된 거구나. 예, 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3%. 11세대급 대형 로봇 세계 유일 생산 뉴스가 떴네요. 여기는 지금 안 나타 있네요. 11세대급 대형 로봇 유일하게 생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8,500원 정도 요 근처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모비릭스. 자, 모비릭스는 모바일 게임 관련한 종목이고요. 첫날 상한가 같고 두 번째부터 계속 빠졌고 어제도 지금 빠진 상황이었고 오늘 신규주들 움직임 나오면서 모비릭스도 같이 움직임 나왔죠. 저도 들어가서 단타를 쳤지만은 신규주들이 오늘 전부 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빠졌지만은 29,000원까지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도 신규주의 이슈는 계속 될 것 같다. 어떤 종목이 될지는 내일 장중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규주를 갖다가 잘 챙겨서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무리하게 배팅하지 마시고요. 손절, 익절 꼭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움직임 나오는 것들 지금 일단은 클리노믹스가 제일 확실한 이슈고요. 그죠? 클리노믹스. 그 다음에 동원개발은 긴가민가.
AP성 계속 움직임 나올 것 같고. 자, 신규는 아이퀘스트랑 모비릭스는 신규주인데, 얘네들은 대장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주, 내일도 기억을 해 두시면, 신규주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신규주를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딩클럽에도 종목을 뽑아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신규주는 따로 모아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신규주는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가 모아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2021년 2월 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선물은 주식보다 단순하다. 요 같이 붙여 드릴 테니까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선물 매매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물을 갖다가 제가 매매를 하라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장점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면 장점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일단 주식보다 단순합니다. 요거는 차츰차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를 보려면 일단 차트 봐야 되죠. 호가창 봐야 되죠. 뉴스 봐야 되죠. 정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슈 같은 것도 봐야 되죠. 테마도 알아야 되죠. 그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선물은 딱 호가창, 차트, 그 다음에 사드 차트 나오는 거, 사드 차트 나오는 신호, 그 다음에 호가창, 매매창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 노트북 하나, 뭐 일반적인 노트북 있잖아요. 14인치 노트북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힘들죠. 제 방송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선물 같은 거 선물만 할 때는 주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은 상승할 때는 매수, 하락할 때는 매도로 수익이 난다. 요거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연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선물은 주식보다 수익이 크다. 당연하겠죠. 왜? 주식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나눠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두세 종목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한 종목에 들어가죠. 그리고 움직임을 그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수익이 크다.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아서 단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상관없습니다. 선물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사가지고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 빼고 매매해서 수익 나려면 안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가면 진짜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렇지만 선물은 하루 종일 움직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뭐 한 5분이면 10분 딱 해서 움직임 나오는 것만 보고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손해를 볼 때도 있겠죠. 그래도 빨리 손절을 할 수가 있어서 단시간에 매매가 가능하다. 요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주식 매매보다 단순하다. 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은 모니터 4K짜리 모니터 3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몰아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매매하는 창은 이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 관심 종목, 차트,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종목을 봐야 되고, 뭐, 정보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등등등.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보통 뭘 보는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호가창이 있어야 되죠. 그죠? 호가창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 방송을 보든지 뭐 하든지 방송창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창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받는 분들은 정보받는 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관심 종목이 있어야 되죠. 그쵸? 어떤 종목이 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테마도 있어야 되죠. 요즘 테마가 막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복잡하죠. 이렇게 다 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보면서 매매를 하시려니까 주식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매매법, 차트 매매만 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슈 매매만 하더라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테마를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 개가 있고, 뭐 짝짓기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관심 종목 설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진짜 복잡합니다. 정보 마찬가지죠. 뉴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뉴스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식은 장난을 많이 치죠. 뭐 요즘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 움직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부흥부흥 떠요. 얼음 됩니다. 얼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런 걸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온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그 매수한 걸 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한참 뺀 다음에 이 밑에서 언제요? 한참 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버리죠. 못 따라 들어오게. 요즘은 이 지수 많이 해요. 근데 선물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특히 국선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정직해요. 여러분들이 국선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선물이에요. 지금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 나오고, 지금 계속 신호가 나오죠. 여기는 좀 길게 뭐했다, 한 30분 정도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이제 사드 신호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겠지만은 요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보시면 되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웨이브를 그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짧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은 그렇게 많이 봐야 되는데 선물은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일단은 선물은, 자, 여러분들이 매매창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창이랑 호가창이 같아요. 매매창이랑 호가창이랑 같습니다. 그 호가창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창이랑 호가창이랑 같아요. 그러면 호가창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면서 사드 신호 보고, 신호대로 매수 매도하면 끝. 물론 여기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국선을 할 때 수급창 같은 것도 보겠지만은 딱 요 정도까지예요. 요것만 보면 선물은 끝납니다. 선물은 뭐라 정보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그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이벤트나 오일 이벤트 때 급락 혹은 급등을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 국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때는 막 선물이 막 쭉쭉쭉 빠지죠. 그런 것도 미리미리 포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보는 창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정식으로 배우려면. 저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넘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매매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이런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신 분들은 2주 정도만 공부를 해서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도 수익이 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1, 2개월 공부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물 매매는 주식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선물은 단순하다. 주식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방송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정보 날라오는 거, 찌라시 날라오는 거, 그 다음에 테마 얘기해드리고 뭐 계속 종목들 연달아 막 움직이는 것들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선물은 어떻게 매매를 하죠? 자, 뭐 매수하세요. 예를 들면 400.00에 선물 매수.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떨어졌어요. 매수했는데. 그러면
뭐 10틱 손절 끝. 아니면 여기서 올라온다. 그러면 얼마의 수익 챙기세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주식은 안 할 거예요. 조만간 이제 2023년인가요? 2023년부터 주식에 세금이 붙죠.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놔두고 여기에 이제 그 뭐죠? 수익에 대한 세금이 20%인가 붙을 겁니다. 내가 1억을 벌면 2천만 원을 갖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양도세인가요? 아니 양도세가 아니라 뭐죠? 뭐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수익의 20%를 지금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은 10%가 지금 세금일 겁니다. 선물은 그 수익의 10%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큰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큰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 이제는 안 하죠. 주식에서 선물로 넘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주식에서 선물로, 물론 선물도 세금을 내요. 선물도 양도세인가요? 예, 냅니다. 그렇지만 주식보다 훨씬 더 낮게 지금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모르겠어요. 이때 과연 2023년이 됐을 때 세금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내고, 물론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주식으로 수익이 나야지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금감원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개인들은 상관없어요. 당신들은 수익이 안 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크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 크게 수익 나는 사람한테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크게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매도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장은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또 힘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우리는 선물을 매도를 해서, 그때는 시장이 빠지면 선물은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때가 아주 기대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 매매는 주식보다 단순하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